음식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를 발굴 연구하는 김정희 씨의 봄은 진지, 곧 밥상에서 시작된다. 한 해 첫 일은 장담그기. 예로부터 음력 정월에서 3월 사이 장을 담가왔다. 1년 내내 두고 먹을 장맛이 좌우되기에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간다. 좋은 장맛을 내는 방법은 재료에 있다. 장을 담글 때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초정에는 그 초정 약수가 있지요. 좋은 물을 찾아 청주 초정리까지 행차를 했던 세종대왕. 그의 눈병을 고친 초정 약수로 세종대왕은 장을 담가 백성들과 나누곤 했다. 김정희 씨는 그 의미를 담아 초정 약수로 장을 담근다. 장맛을 낼 재료들이 한데 모였다. 나머지는 이제 봄 햇살과 바람의 몫이다. 계절이 무르익는 사이 밥상 위에는 어느새 초록빛 나물이 봄맛을 들고 찾아온다. 봄이면 충청도 사람들은 애탕을 즐겼고 약떡이라 해서 쑥을 넣어 떡을 쪘다. 이렇게 봄나물 몇 가지로 봄의 한상이 완성됐다. 땅에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돋아나는 달큰 쌉쌀한 제철 재료들. 국으로 갖가지 찬으로 봄 밥상을 한 자리씩 차지한다. 새 계절이 내어준 쌉싸래한 봄맛은 잠들어 있던 미각을 깨우기에 충분하다. 제가 생각하는 봄의 맛은 쌉싸름이요. 왠지 입안에 그 겨울 내내에 텁텁함이 남아있어 있는데 봄이 되면서 봄의 음식을 먹어보면 쓴맛이 있는 듯 하지만 쓴맛 속에 단맛이 느껴지면서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는 그 쌉싸름한 그것이 봄의 맛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랑대는 바람이 기분 좋게 두 뺨을 스치고 너른 벌판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진다. 길을 나선 건 순전히 봄 때문이다. 봄은 그런 계절이다. 봄길 걷는 내내 연두색 싹들이 발끝을 간지릴 것만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봄길은 신발 바닥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딛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도 봄의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봄길 한없이 걸어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따뜻한 뭔가가 그리웠던 까닭일까? 괜스레 무뎌진 가슴이 설레는 봄날. 봄 기운에 마음이 동하면 따스함이 내려앉은 그 길을 따라 걷자. 지금 봄길에는 맛이 피어난다. 봄볕 드리운 금강.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름에 비단 금자를 넣어 금강이라 불렀을까.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처럼 봄은 마음의 파장을 일으킨다. 숨바꼭질 하듯 강변의 산자락 뒤로 마침내 해넘이가 끝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오면 금강에 불을 밝히는 배가 있다. 바다를 접하지 않은 충북, 내륙의 어부다. 금강 어부에겐 봄이 더 반갑다. 차가운 물얼음 밑에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린 물속 생명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기 잡으러 가세요? 예. 아니, 어떤 고기 잡으러 가세요? 다슬기 잡으러 갑니다. 다슬기요? 예. 다슬기는 이제 금강에서 봄에 이제 네. 금어기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는 거를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슬기가 예. 봄의 전령사가 맞군요. 예, 맞죠. 네. 예. 그런데 다슬기 이 밤에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슬기가 이 야행성이라 이 밤이 되면은 이 다슬기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간에 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금강이 내어주는 봄의 첫 선물은 다슬기. 어부는 봄의 설렘을 싣고 다슬기잡이에 나선다. 청정 지역에 사는 다슬기는 금강이 키워내는 보물이다. 이곳 옥천 지역에서 금강을 터전 삼아 다슬기를 잡는 어민은 약 20여 명. 어업 허가를 받아야만 그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슬기는 강이나 냇물의 돌 밑에 붙어 산다. 배가 지나가며 강바닥에 모래를 일으킨다. 추가 있어서 네. 돌멩이를 톡톡 건드려서 다슬기가 그 안에 나오게끔, 네. 들어가게끔. 자, 그물이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금강을 한번 휘이 접고 온 그물이 다시 어부의 배 위로 돌아온다. 배 길이만큼 긴 그물을 거두는 것도 다 요령이 있다.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모는군요. 네. 그물을 한쪽으로 계속. 자, 여기 있습니다. 금강의 다슬기는 제철다운 결실을 보여줄까? 물고기 됐어요. 알이 붓네요. 그러면서 아주 잘생겼어요. 예. 갓 잡아올린 다슬기는 곧장 체에 담아 강물로 씻어낸다. 그렇게 이물질들을 빼주고. 선생님, 진짜 알이 굽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것들은 다시. 금강의 봄 다슬기는 약 2cm 정도 크기다. 얘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다가 네네. 겨울잠을 자다 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먹이 활동을 많이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속살이 꽉 차 있고 알도 그리고 고르고. 예. 요즘 나오는 예. 그 다슬기여서 그런지, 봄에 나오는 다슬기여서 그런지 이렇게 모양도 고르고, 예. 그다음에 아주 고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각이 굉장히 또렷하게 생긴 게 특징이네요. 예. 역시 다슬기는 예, 봄에 먹어야 제맛이군요. 그렇죠. 봄에 채취한 다슬기가. 금강의 어부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채로 걸러지는 어린 다슬기는 다시 강으로 돌려보낸다. 금강에 대한, 네, 그쵸? 다음에 또 큰 선물을 위해 이렇게 다시 작은 것들은. 따스한 바람이 미물을 깨우는 봄. 금강 어부의 다슬기 잡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배는 내일도 이 강을 밝힐 것이다. 청정 금강의 다슬기.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감부터 해야 한다. 깨끗이 손질한 다슬기를 밤사이 물에 담가놨다 건져낸다. 그런 후에 끓는 물에 다슬기를 넣고 물이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 삶아준다. 하루에 채취하는 다슬기의 양이 많을 땐 30kg. 이 정도 양이면 강에 다슬기 씨가 마르겠다 싶은데 다슬기는 어찌나 번식력이 좋은지 하룻밤 사이 고손자를 볼 정도라고 한다.
삶은 다슬기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까주어야 한다. 중간에 살을 끊어 먹는 일이 없도록 바늘로 살살 달래가며 속살을 매끈하게 빼낸다. 이게 끝이 쌉싸름한 맛이 좀 나기도 하고 약간 비릿하면서도 기분 좋게 달큰한.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약간 뭐가 이렇게 자극자극하게 씹으시는데 그건 뭐죠? 올뱅이 알이. 아, 그 올뱅이 알이구나. 알이 들었어. 다슬기 끝부분에 알이 차 있다. 특유의 까끌한 식감과 쌉싸름한 끝맛도 다슬기 알 때문이다. 그냥 돌돌 그대로 형태 그대로. 다슬기 삶은 물로 육수를 내면 다슬기 특유의 시원한 맛이 난다. 충청북도에서는 다슬기를 올갱이 또는 올뱅이라 부르는데 오래전부터 식재료로 애용돼 왔다. 된장으로 민물의 비릿함을 잡아주고 아욱, 부추 넣어 한 소끔 끓여내 다슬기살을 고명으로 올려주면 다슬기국이 완성된다. 봄 다슬기의 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미가 만들어진다. 도실한 다슬기살 한 줌에 아삭한 채소를 넣어 갖은 양념에 버무린 다슬기 무침. 싱싱한 금강의 봄이 맛깔스럽게 묻혀졌다. 어떤 맛일지? 예. 아미노산이 풍부한 다슬기. 특히 봄 다슬기는 약이라고 할 만큼 영양이 가득하다. 강이 살찌운 다슬기의 맛. 맛있네요. 봄의 일상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이 지역 분들께서 금강의 덕을 보고 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강이 베푼다는 의미도 있지만 금강이 이 지역 분들을 포용하고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강이 준 선물, 이 봄 다슬기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이 장막처럼 둘러싸고 있어 붙여진 이름 산막이. 호수와 벼랑이 버티고 서 있는 이 길로 발길을 옮긴다. 봄빛으로 물든 길은 발걸음을 느긋하게 만든다. 앞서 내다름질 쳐간 봄은 재빨리 잠든 산을 깨운다. 풍경 따라 피어오른 분홍빛 꽃무리가 어느새 군락을 이뤄 봄길을 수놓았다. 생동하는 봄 기운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웃 마을까지 이른다. 괴산 간물 얼음골에도 봄은 여지없이 찾아왔다. 마을 깊숙이 자리한 농가 맛집의 주인 안춘자 씨는 누구보다 이 봄을 기다렸다. 아니, 요새는 그래서 어떤 나물들을 많이 캐세요? 요새는 지친개. 아, 지친개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실은 제가 그 지친개 때문에 왔어요. 아, 이름도 이쁜데 그 지친개가 어떤 나물이에요? 지친개가 아주 그냥 쓴 나물이에요. 쓴- 입에 대면 너무 써서 진저리 칠 정도로 써요. 좋은 시골에 가서 장날 가서 어른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친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들은 아시죠? 응, 배고플 때 먹었던 거다. 네, 여기 주변 시골 주변들은 네, 그래도 저 노인네들은 드셔. 이제 음. 봄에 치고 올라올 때는 한 번씩 국을 끓여 드세요. 그랬구나. 근데 냉이국보다 더 네. 구수한 게 맛있어요. 아, 요즘은 지친개가 낯선 이름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시절엔 사정이 달랐다. 냉이마저 꽃대가 올라와 먹지 못해 들판에도 부엌에도 먹을거리가 바닥이 나면 그때 지친개가 제 몫을 해냈었다. 지친개는 꽃대가 올라오기 전 어린 잎일 때 뿌리째 캐서 먹는다.
요 끝을 보면은 그 민들레하고 너무 흡사하게 닮았어. 국화처럼 여기 뒷면에 보면 이렇게 하얀 분이 일어나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뿌리 부분이 이렇게 민들레 뿌리 닮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소두박 만화타고 하시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은 소두박, 애기 소두박. 애기 소도박. 발에 채일 정도로 지천에 널려 있다 해서 지친 개일까? 모르면 그냥 지나치겠지만 알고 나면 들판 곳곳에 지친 개다. 지천에 지친 개네. 지친 개는 염증을 다스리는 데 좋다 하여 약재로도 쓰였다. 원래 몸에 좋은 것이 쓰다고 했다. 지친 개는 강한 쓴맛이 특징이다. 아니 씹어보니까 쓰네요. 그런데 아주 완전 쓰지 않아.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쓸거려. 아우 쓰다. 아우 많이 쓰다. 날것으로 입에 물면 진저리를 칠 정도로 쓴맛이 강한 지친개지만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지친개는 훌륭한 음식이 되었다. 안춘자 씨는 어머니의 그 맛을 기억한다. 지금도 다른 나물들은 제쳐두고 지친개로 음식을 한다. 그 진가를 알기 때문이다. 지친개를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친개의 쓴맛 잡기다. 물에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지친개의 쓴맛을 잡기에 역부족이다. 뿌리 위 보라색 부분을 제거해야 쓴맛을 잡을 수 있단다. 이 가운데 이제 쓴 부분, 진이 많이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코끝에 맴돌던 쓴 향이 약해지자 상쾌한 풋내가 난다. 일단 들깨가루를 좀 뿌리고요. 다음은 지친개의 맛과 식감을 살려줄 차례다. 한 3숟가락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개에 그냥 뿌리듯이 버무려 주는 여기 거죠. 그 뭉개지지 않고. 콩가루 많이 넣어야지 더 구수해요. 뭐 좋은 거 다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콩가루에 버무린 지친개를 삶고 있는 오리 위에 얹어준다. 그리고 흐트리지 말고 이거 그대로 이제 압력을 가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오래 익을수록 안 써요. 뜸을 들이면 네네네. 익을수록 네네. 안 써요. 네. 불을 줄여서 공기를 딱 차단을 시켜서 공기를 차단하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네. 예, 쓴맛을. 네. 어머니는 지친개로 하루는 국을, 다음 날은 죽을 끓여 알뜰하게 끼니를 해결해 주셨다. 지친개를 하루 동안 물에 우려두었다가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후 물기를 꽉 짜내준다. 쓴맛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서다. 고문원에 보면 음식과 관련된 이렇게 조리서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흔하게 먹었던 나물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하고 흔한 것들은 기록을 빼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한 나물이나 흔한 그 식재료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지친개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든 먹을거리를 만들어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단했을까. 불린 쌀에 된장을 풀고 감자 등의 채소를 넣어 끓이다가 마지막에 지친개를 얹어 뭉근하게 끓이면 지친개 죽이 된다. 죽을 끓일 때도 지친개를 흐트리지 않아야 쓴맛이 올라오지 않는다. 네. 15분이나 20분 네, 정도 압력을 넣어서 은은하게 끓이셔야지 은은하게 쓴맛이 안 나요. 불도 좀 줄이고 약간 네네. 줄여야죠. 그러면 구수한 맛이 난다. 이렇게 하면 구수한 지친개 죽이 완성된다. 아내가 어떻게 변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아주 예. 그 사이 지친개 오리 백숙도 다 고아졌다. 네네네.
지금 아주 지친 게가 구수하게 구수하게.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싸서 드시면 돼요. 지친 게가 푹 삶아져 이제는 구수한 향을 낸다. 이 풍미만으로도 봄나물로서의 존재감을 보란 듯이 증명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쓰기만 하던 날것에 지친 게도 그들의 솜씨와 정성을 더해 맛깔스런 음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지친 게만 한번 먹어볼게요. 그것만 해도 진짜 저기 식사 내용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지친 게가 아까 든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씹히는 맛도 있고 달콤한 맛이 나네요. 제가 쓴맛이 날 줄 알았는데 달큰한 맛이 나네. 쓰진 않죠? 네네네. 그러면서 봄의 맛. 그러니까 뭐랄까 입맛이 싹 도는데요. 입맛을 돌면서 겨울에 잠재워 있던 마음을 확 열어주지 않아요? 아니 이게 진짜 그 잡냄새를 다 없애주고 굉장히 달콤하니 맛있네요. 노곤한 봄을 일으키는 게 지친 게 아, 힘이에요. 네. 전 사실은 이게 좀 쌉쌀하지 않을까, 혹시 엄나무 맛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구만. 걱정이 아니라 상상 맛을 그런 맛을 상상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전혀 다른 맛이 나요. 그러면서 정말 달큰해요. 달큰해요. 원래 지친 게 그 자체가 쓴 그냥 생것된 썼었는데 이게 요리를 하면 구수하고 달고. 그러니까 옛날엔 가난해서 먹은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건강식이면서 건강식. 또 그리움에 엄마를 생각하는 맛. 그렇죠. 그 맛으로. 엄마 안 계시는 분들은 엄마 생각하면서 드시겠지. 엄마들은 왜 이런 걸 만들어주셨을까요? 아들한테 간. 인생의 쓴맛을 아는 나이가 되고 보니 봄은 어머니들에게 그저 고마운 나날이다. 그리고 뒷맛이 약간 쌉쌀한 맛이 있긴 한데 기분 좋은 쌉쌀. 이 봄, 봄나물로 밥상 위에 호사를 누려본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두타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진천 초평지. 풍경도 풍경이지만 봄이면 이곳에는 붕어 낚시를 위해 찾아든 낚시꾼들로 제철을 맞는다. 진천 초평지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이면서 토종 붕어 낚시터로 유명하다. 이 저수지 바람이 좀 쌀쌀하긴 한데 향긋한 꽃냄새랑 아주 좋으네요. 네. 요즘 뭐 꽃이 만발해갖고 네. 보기가 좋아요. 이 물도 수온이 이제 좀 많이 따뜻해진 거죠? 근데 여기도 며칠 전에 이제 비가 네. 오고 바람 불어서 좀 차가워졌는데 네. 이제 바로 뭐 했던 거 보니까 푹해질 것 같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네. 네, 좋지요. 뭐. 요즘이 붕어가 제일 맛있을 때죠. 요새 이제 뭐 네. 알도 살짝 차고 그래갖고 네네. 달큰하고 쫀득쫀득하고. 야야 네. 아주 여기 살이 단단한 시기니까 네. 요새 품종은 어때요? 수종 여기 어종이. 예. 여기는 이제 토종붕어. 토종붕어. 네, 마인드 토종붕어고 이제 토종붕어가 98% 정도 되고. 그렇구나. 예. 섬처럼 군데군데 떠있는 수상 방갈로는 낚시꾼들이 손맛을 보기에 최적의 조건을 성사시킨다. 낚시철이 오기만을 기다린 듯 날이 풀리기 무섭게 일찍이 나와 한 자리 꽤 찬 낚시꾼들로 이미 저수지는 만원이다. 민물 낚시인들에게 봄은 최고의 계절. 알라을 자리를 찾는 붕어들의 움직임으로 수초가 흔들리면 낚시꾼들은 금세 알아차리고 찌를 세운다. 입질을 기다리는 낚시꾼의 지루함을 달래는 건 봄 정취가 물씬 배어있는 저수지 풍경이다. 저기 보세요. 지금 산 보니까 저번 주만도 안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푸르게 다 전부 다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막 번잡스럽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낚시를 하게 되면 진짜 자기 수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붕어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네. 붕어 낚시 최고의 황금기라는 봄철 산란기. 초평지에서는 30cm 안팎의 붕어가 잡힌다. 떡붕어는 머리가 좀 커요. 이게 넓죠. 떡붕어는 넓. 네네네. 토종붕어는
짱하게 생겼잖아. 황금기구나. 예,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이 붕어들도 굉장히 힘이 있고. 아, 힘 좋죠, 요즘. 네. 색깔이 비늘. 약간 이게 이제 수초 속에 있으면은 약간 네. 검어지고. 아, 그렇구나. 햇빛을 좀 보면은 좀 노랗게 지형 따라서. 네. 저걸 그러니까 보기가 어디 이제- 있었느냐에 따라서 네, 색깔이 이렇게 비늘 그렇죠. 색깔이 달라지는군요. 요즘 이제 산란철이라 네. 저 가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얕은 쪽. 아, 초평지의 저수량은 1,300만 톤이 넘는다. 초평지가 붕어 낚시터로 명성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숨은 노력이 있다. 마을 주민들이 7년간 꾸준히 토종 붕어의 치어를 방류해온 덕분에 붕어 손맛을 보고픈 낚시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다.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마을 주민들도 이주해 초평지 바로 옆에 지금의 마을이 조성되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방문객에게도 초평의 봄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살이 단단하고 알이 찬 봄 붕어로 칼칼하게 양념한 붕어찜의 맛이 지금이 그만이기 때문이다. 초평의 붕어찜이 유명해진 건 약 30년 전쯤. 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잡은 민물고기에 무만 깔고 졸여 먹던 것이 이제는 초평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 저수지 옆으로 이주해 온 지 약 60년. 마을 사람들은 살아온 세월만큼 추억할 민물의 봄맛도 많다. 들기름을 이렇게 물기를 좀 입혀서 많이 붓고서 닭을 뭐냐 다 일단 들볶아야 돼. 닭만 닭을 넣고 마을 주민들이 즐겼던 붕어 요리가 있다. 붕어를 닭과 푹 고아내는 붕어 닭백숙이다. 붕어가 의외로 뼈가 다 예, 세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뼈도 먹어요. 예, 다 섞여가지고 봄에가 지금 이게 지금 한참 붕어가 달고 약 물론데요. 비린내 없어지려고 이렇게 불려줘야 되니까 붕어가 이렇게 알이 꽉 찼어요. 예. 지금 산란할 때잖아. 뿌려놓고 이제 익을 때 기다리시는 거죠? 이렇게 불려놓고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 약재료를 넣고 물을 부으면 돼. 약재료를 밤, 밤하고 배추, 대추 은행은 넣고 이제 열을 내리라고 넣는 거고. 이렇게 넣고 배추는 햄겨. 한기도 넣고 배추도, 또 오가피도 오가피도 넣고 배추도 넣고. 네. 완전 용봉탕. 용봉탕. 물을 이제 붓는다. 물을 좀 넉넉하게 보여. 이게 푹 불러야 되니까. 몇 시간 정도 한 돼서 시간 정도. 아니 이게 약이 푹 데이게 보여야 돼. 물을. 이게 다 익은 다음에 먹을 때 파를 넣으면은 네. 냄새가 안 나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푹 물러야 돼. 이렇게도 해먹고 네. 찜도 해먹고 이걸 또 절거가지고 자반 마냥 쪄서도 먹고 맞아, 그랬어, 그랬죠. 옛날에는. 옛날 어디다 절구셨어요? 소금에다가. 소금에다 항아리에다가 착착 넣고 소금 뿌리면 이게 확 죽으면 제사 지내고 그럴 때 맞아. 그걸 자반 마냥 넣고 제사를 지냈어. 그러셨구나. 그때는 붕어는 안 잡히고 그랬구나. 많이 잡히고 그전에는 잘 잡혔어. 옛맛을 떠올리며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본다. 옛날 시집 오실 때 50년 전에 일도 또 추억하시고 하시겠다. 그러게. 꽃나무 아래에서 맞아요. 네, 술 한잔 걸치면서 아이 먹었던. 딱 좋지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자, 저희가 그럼 오늘 그렇게 해서 먹는 그래요. 걸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네. 한 시간여를 푹 삶아 붕어 닭백숙이 완성됐다. 붕어가 온전히 고아져 뽀얀 국물을 낸다. 봄철 붕어의 뼛속 영양까지 다려낸 붕어 닭백숙. 봄의 보약이 따로 없다. 붕어를 닭과 함께 고아 복날 보양 음식인 용봉탕식으로 먹던 음식으로 마을에서도 이르는 좋기 넘는 어른들이 추억하는 맛이다. 진한 음식의 향이 자연스레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은다.
마을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서 드신 거죠? 닭도 꼭. 생선하고 같이만 있지만 붕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시 여기다가 붕어 옮기고 뼈만 출연이야. 지금 국물이 아주 뽀얗게 잘 우러났어요. 그다음에 이 지금 붕어의 이 살점이 지금 한 점도 안 남아있죠. 뼈 자체까지 으스러지도록 또 옛날에는 이게 다 아주 녹아내리 푹 와서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진하게 지금 우러났습니다. 이 국물을 이렇게 퍼주시면 돼요. 진한 국물을 이렇게 얹어서 국물을 진해가지고. 알배기 봄 붕어의 담백한 맛과 국물의 깊은 맛이 입에 착착 붙는다. 소스를 알고 이렇게 붕어 알고. 네, 아주 맛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린 맛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탕과 달리 그 한약재의 맛이 또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전체가 잘 어우러진 맛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붕어의 이 알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붕어 알이 가지고 있는 그 깔끔한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 다른 양념에 의해서 훼손된 게 아니라 고소하면서도 그 알싸한 그런 맛이 그대로, 쌉쌀한 맛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렇게 한 상 차려서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고 나중에는 이 진한 국물에다가 국수도 말고 그리고 찹쌀도 여기다 넣어서 먹으면 찹쌀도 이렇게 죽을 써서 나눠 먹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하루 종일 잔치가 되는 거야, 마을에서. 아 이거 먹고 나면은 이제 봄에 이제 눈덩이 접어들잖아요. 네. 피곤한 게 없어. 일을 해도 피곤한 일을 모르고. 한 1년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또 1년 농사 짓는 농부들한테 또 어부들한테 큰 보약이 됐던 음식이네요. 봄의 보약. 이거 드시고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시는 거예요. 네. 내년에도 와서 제가 이 요거 대접할 거로. 국토 중심을 가르는 남한강. 그 푸른 물길을 따라 봄의 여정을 이어간다. 남한강 수로와 나란히 선 이 탑은 중원 문화의 상징이다. 한반도의 중앙에 세워졌다 하여 중앙탑이라고도 불렸다. 천년의 세월을 버티고 선 석탑에 오래도록 눈길이 머문다.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이 이끄는 대로 다시 발걸음을 뗀다. 산수유 핀 남한강변은 한결 따스하다. 봄을 맞은 강은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물의 도시답다. 네, 남한강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봄이 완전하게 느껴집니다. 물결도 잔잔하고 그다음에 맑고 남한강의 모습이 제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옛날에도 선비들은 이 남한강에 배를 띄우고 꽃맞이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봄을 닮은, 봄의 꽃을 닮은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기가 나는 그런 술 한 잔 정도는 곁들이지 않았을까요? 남한강 물길에서 맑은 술이 연상되는 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곳 남한강변 마을에는 집안 대대로 술을 빚어오는 곳이 있다. 이 고택이 얼마나 됐어요, 스님? 이 집은 저희 한 120년 정도 됐는데요. 집이 너무 좋아요. 예, 조리도 그렇고 풍스럽고. 고택의 시간만큼이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빚어온 술은 청명주다. 4월 5일경인 청명일에 마시는 절기주다. 선생님, 이게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주방문이죠? 네, 주방문이라기보다는 약방문인데 네네네네. 이 중에 이제 청명주에 관한 제조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김해 김씨 문중문헌인 향전록. 바로 여기에 100년이 넘게 전해지는 청명주 제조 비법이 있다.
이쪽에 보시면 있죠. 네. 청명주 제조법이라고. 이 문헌을 통해 어떤 재료를 어떻게 배합해 청명주를 빚어야 하는지가 후손에게 전해졌다. 네, 이거를 이제 명맥이 한동안 끊겼다가 네. 아버지가 이 책을 보시고서 이제 다시 복원을 하신 거죠, 이걸. 그렇구나. 70년도, 80년도 그쯤에 다시 복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화재 지정이 되면서 네. 이게 이제 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제 청명주 제조 기능 보유자 김영섭 씨가 청명주를 빚는다. 찹쌀은 쪄서 고두밥을 만들고 골고루 펼쳐 식혀준다. 청명주는 봄 농사를 시작하는 의미로 또는 한식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 청명일에 맞춰 빚었다. 이제 미리 만들어둔 밑술과 치댄다. 좋은 재료는 좋은 술의 조건이다. 찹쌀은 충주 노은 지역의 것으로 누룩 또한 직접 제조해 사용한다. 옛사람들은 청명일에 절기주로 청명주를 즐기거나 혹은 청명일에 술을 담가 1년을 즐기기도 했다. 이곳 김해 김씨 문중의 청명주는 청명에 맞춰 마시는 절기주이다. 청명주는 15일의 주 발효와 35일의 후 발효를 거쳐 약 50일 정도 후숙하면 비로소 완성된다. 발효에만 꼬박 100일이 걸린다. 술이 익기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청명주는 깊은 맛과 향을 낸다. 봄에 취하고 청명주에 취하고 물이 아주 그냥 노랗게 맑은 물이 올라와 있어요. 청명일이 하늘이 차차 맑아진다는 청명이라네요. 그때 마시는 술이 청명이니까 한마디로 봄술이죠, 봄술. 봄빛을 닮은 맑디 맑은 술은 청명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린다. 봄에 걸맞는 재료들로 청명주에 곁들일 음식을 준비한다. 제철 죽순을 삶아 볶아낸 죽순채와 목련 꽃봉오리를 가늘게 썰어서 볶아내 고명으로 올린 목련병이다. 수량기가 맴도는 봄맛 한 상이 차려졌다. 사람의 먹고 사는 이야기가 스며있는 밥상에는 자연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드는 법이다. 개다리 모양의 상다리가 특징인 충주반 위에 음식의 온도를 그대로 지켜주는 충주 유기가 놓이고 유기 그릇에 지역의 재료로 만들어진 술이 담겨 있다. 되게 향기로워요. 그리고 술이 입안에 있었던 잡맛들을 싹 이렇게 잡아주는 맛. 예. 이 술 한 잔 입에 먹으니까 그 입맛이 확 돌면서 그 다른 것도 이렇게 막 먹고 싶어지는 식욕을 돌게 하는. 특히 음식하고 잘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달지 않고 맞습니다. 너무 쓰지도 않고. 네, 네. 청명주를 즐기던 옛 사람들은 한 잔의 술로 다시 돌아온 봄을 맞이하며 수능과 조화의 마음을 되새겼을 것이다. 저희 술이 약간 산미가 있는데 네. 되게 그것을 되게 담백한 죽순 맛이 잡아주네요. 예전에는 청명일 되면 이제 한 해가 농사가 잘 되는 이제 바람에서 이제
다 청명주를 드시고 차례를 지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문화가 다 사라지고 그래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음식이 사라지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라지잖아요. 반대로 또 이렇게 그 음식이 살아나면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청명주를 마셔보니까 이 봄의 술로서 절기주로서 이 청명주는 많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얼굴 빨개질 것 같은데? 하늘빛과 물빛이 맑은 절기 청명. 그날의 봄을 담은 술 청명주. 봄 기운 머금은 남한강 물을 담아낸 듯 술잔에서 봄향이 느껴진다. 그윽한 술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퍼진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충북 제천. 그곳에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걷기 길, 자드락길이 있다. 아름다운 조망과 정겨운 산촌 마을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은 두 발로 봄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다. 자드락길 이름 참 예쁘죠? 그 이쁜 이름에서 걷기에 참 편안한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드락길은 비탈진 산 기슭에 난 조그만 길을 말하는데요. 이 좋은 오솔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싱그럽고 푸르르고 정말 봄을 알려주는 좁은 오솔길 아름답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린 봄이 발걸음을 거둔다. 숨을 돌리고 시선을 낮추면 고개를 내미는 안진뱅이 야생화와 막 터뜨린 꽃망울이 상간 오지의 봄을 만나보라며 더 깊숙한 곳으로 발길을 이끈다. 자드락길 다블리 마을 끝자락에 외딴 집이 있다. 자드락길이 열리고 등산객들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줄 곳이 필요했다. 이 산골 오지에 일부러 들어와 장사를 할 사람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마을 일을 맡아 하던 마을 어르신 내외가 산마루 주막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경치가 이렇게 좋아요. 아이고, 시골에 무슨 경치. 아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저쪽 저 댐 저쪽 건네는 금수산. 이 여기는? 요거는 이제 백봉이라 그래요. 백봉.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백봉 주막이구나. 산 이름을 따가. 아, 이게 어젠 꽃 저렇게 안 폈었는데 오늘 저렇게 많이 폈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아침하고 저녁 사이에 산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산 색깔이.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봄 빛깔이 짙어진다. 봄을 만끽하기에는 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러 가는 게 제일이다. 콩농사 지셔가지고 두부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물 캐가지고 부침개도 만들고, 또 김장김치 담아서 또 겨울에 그쵸 하고. 여기는 네, 시녀같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나 지금이나 척박한 산과 들에 둘러싸인 산간 오지 생활이 넉넉할 것은 없지만 그 덕에 자연이 뭐든 불평 없이 살게 됐다.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두부. 평생 산비탈에 농사지으며 살 줄만 알았더니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날이 왔다. 그저 쉬어간다는 사람 마다하지 못해 물 한 잔, 막걸리 한 잔 건네던 것이 지금의 주막이 됐다. 아이고 진이 왔네. 막걸리도 주나요? 예, 막걸리 주세요. 이 주막에 들르는 사람들은 봄을 느끼기 위해 이 길을 찾았고 투박하지만 푸근한 산촌 음식의 맛을 좋아한다. 산꼭대기 주막까지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게 할 수 없으니 부부도 바지런히 음식을 내놓는다. 다블리의 봄은 길 위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그 사람들은 뭐 봄을 기다릴 우리 자기 뭐 사람이 다 봄이 좋고 가을이 좋지. 맛있을 것 같아요. 뭐 넣고 하시는 거야?
이건 뭐 bun치도 들어가고 당파도 들어가고 뭐. 네. 이거 부러워요. 저 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 예. 저도 한번 잡숴보세요. 어머니, 예? 저도 어머니 드리려고 나물 좀 준비해 왔어. 제가 그리고 쑥 진짜? 넣고 쑥 수제비 제가 맛있게 한번 해드릴게요. 어떠셔요? 아이 좋지. 사실 김정희 씨가 이 주막을 찾은 이유 중 하나가 자드락길을 지켜주시는 주막 어르신들께 봄맛을 대접하고 싶어서였다. 그땅 맛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해서 쑥을 살짝 데쳐내 종종 썰어준다. 충청도에서 즐겨 먹던 쑥 수제비를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에 지금 소금 간을 좀 했어요. 그래야 그 풋내도 사라지고. 봄나물 음식은 고유의 향과 식감은 잃지 않도록 하면서 맛과 모양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감자와 함께 끓고 있는 물에 수제비 반죽을 얇게 떼어 넣는다. 봉오리? 봉오리는 또 어떤 음식이에요? 쑥 삶아가지고 음. 이 밀가루나 뭐 쌀가루 해가지고. 버무리, 쑥버무리. 그쵸, 쑥버무리 많이 해드셨죠? 맞아요, 어머니. 네, 이렇게. 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아주 좋아요. 마늘을 좀. 간장과 소금, 마늘로 간단히 맛을 내고 한 소끔 끓여준다. 쑥 수제비가 익어가는 사이 쌉싸름한 향이 나죠? 이 오가피도 장에 묻히는 게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봄나물 몇 가지를 뚝딱 묻혀낸다. 쌉싸름함으로 입맛을 돋아주는 오가피 순과 간을 좀 세게 안 해서. 연하고 부드러운 혼잎나물은 간장으로 약하게 간만 해준다. 한창 향이 좋은 취나물은 된장으로 간을 해주며 가볍게 조물조물 무쳐낸다. 자, 어머니. 간이 맞았나? 응. 간 맞았다. 딱 맞았네. 어머니 이 정도 풍성하죠? 응? 크고 작은 첩첩 능선 아래 펼쳐진 봄 밥상. 쑥 수제비 한 그릇에도 봄향이 가득하다. 봄엔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로 밥상이 풍성하다. 산골마을 인심 좋은 어르신의 음식까지 더해지니 봄 밥상이 더 맛깔스럽다. 쑥하고 어머니. 음식을 만든 이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듯 산마루 주막 어르신들은 맛을 정성껏 음미한다. 근데 쫀득쫀득하고 쫄깃하죠? 예. 쑥향이 엄청나네. 쑥향은 쑥향대로. 이게 봄의 맛이죠, 뭐, 어머니. 그럼. 그쵸? 봄 냄새가 느껴져요? 네. 옛날에는 임금님한테 원기 회복하시라고 봄이 되면 그 쑥을 해서 그 완자를 만들어가지고 국을 끓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애탕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원기, 이 쑥이 향도 좋고 원기를 회복하는 아주 좋은 음식이거든요, 어머니. 귀한 걸 먹네. 우리가 오늘 있는데다고 생각하고. 산골마을 소박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소소한 행복을 마주한다. 덧댄 장식이 없어도 본연의 순수함은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기에 충분하다. 봄 또한 그러하다. 봄 음식 드시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예, 또 오는 손님들 반갑게 맞으시고, 네. 여기 자드락길에 이 백봉을 지켜주시는 어른들이셨으면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우리는 왜 그리도 봄을 기다렸던 걸까?
길을 다시 나서며 그 까닭을 생각해 본다. 곧 있으면 꽃은 지고 살갗에 닿는 감촉도 달라질 테지만 혀끝으로 또렷이 기억하는 이 봄을 벗삼으면 돌아와 다시 만날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 아닐까? 봄길에는 맛이 핀다.